I'm a born hater. 민원연 방송 모니터 본 헤이터 특집.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노래는 에픽하이의 본 헤이터라는 노래인데요. 뭔 뜻인가요? 이 노래 가사가 그겁니다. 정말 태생적으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사거든요. 네. 말 그대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반대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주인공 누구냐? 자유한국당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에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8월 달에 과기정통위원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EBS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맞아. 기억나시죠? 네. 이거 저희가 공동 성명도 발표하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지적한 프로그램은 EBS의 빡침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뭐 자유한국당 발언을 좀 설명해 드리면 김성태 의원, 이 의원은 그 주먹으로 한 대 맞으셨던 그 김성태 의원이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이에요. 다른 의원. 네, 비례대표 김성태 의원이 지속적으로 정치 편향 시사 프로 제작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얘기했고요. 정용기 의원은 또 EBS 출연진을 보면 특정 정당 의원의 인기관리 프로그램 편성이 아닌가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인기관리 프로그램.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국정감사에서도 또 이 얘기를 꺼내 들었어요. 국정감사는 10월이죠. 그러니까 2달 내내 이 얘기만 한 거예요. 여기서는 윤상직 의원이 대놓고 프로그램을 딱 지적합니다. 빡치미를 꼽아서 빡치미는 시사 프로그램입니까? 정권 홍보 프로그램입니까? 막 이렇게 질문을 해요. 헐. 막 대놓고 찝어서 이 프로그램 완전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비례대표 김성태 의원이 법안까지 발의를 해가지고 EBS가 시사 프로그램, 뭐 예능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 이런 거 못하게 하겠다. 오로지 교육 프로그램만 하게 하겠다. 이런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요. 그래서 저희 방송모니터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한 회원이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짓이냐. 정말 이 프로그램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냐. 이걸 한번 모니터 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이걸 모니터를 해본 겁니다. 네. 자, 일단은 그러면 모니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방송모니터위원회 소개를 잠깐 먼저 해드릴게요. 민원연 모니터는 사실상 거의 90%를 민원연의 간사들이 쓰고 있고요. 간사 또는 활동가나 또는 인턴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연 안에는요.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두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방송모니터위원회, 신문모니터위원회입니다. 자, 제가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제가 1기 신문모니터 회원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역사가 있어요. 저희 민원연이 애초에는 이제 제야 언론인들이 만든 단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처럼 활동가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활동가가 1명 또는 2명 이렇게 있었고요. 제가 처음에 민원연의 전신인 언협이라는 단체에 왔을 때는 이 모니터를 하는 담당자가 1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주로 이 활동, 그러니까 뭐 교육 활동이나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모니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워낙 방송이 그때 몇 년도예요? 1992년에 제가 92년 2월에 민원연에 왔었는데요. 92년에도 이제 그때도 막 육공화국 뭐 어쩌고 이러면서 막 나쁜 보도들이 막 쏟아져 있었거든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를 해야 된다. 특히 선거보도 모니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선감연을 그때 꾸렸고요. 선거보도 감시연대 회의예요. 근데 이걸 여러 단체를 같이 해가지고 꾸렸는데 그 선거보도를 감시해야 되니까 당연히 모니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신문모니터위원회, 방송모니터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간사들이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활동가가 없으니까요. 전원 전부 다 회원들로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한마디로 민원연의 모든 모니터를 회원이 담당했습니다. 그 회원들이 만들었던 이 모니터위원회가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들어갔을 때는요. 제가 그때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왔어요. 92년에 저는 대학을 졸업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40대 이상의 아저씨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르신들 보시고 내 나름대로는 정말 왜 내가 막내니까 뭐 그냥 막 여러 가지 이 어른들이요 이제 모니터 회의를 딱 하잖아요. 딱 모이면은
세상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모니터는 안 하고 딴소리만 해. 그래서 막 이 정치 정세 분석을 막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우리 이제 모니터 회의해요. 그러면은 안 읽어 오셨어. 그래가지고 좀 약간 모니터가 좀 막 산으로 가.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약간 그냥 동아리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전문적으로 정말 우리가 모니터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교육도 받고 분발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수준이 우리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모니터위원회, 방송모니터위원회와 신문모니터위원회가 민원연에서 아주 주요한 기구가 된 거예요. 이게 역전된 것은 사실 우리 민원연의 최민희 전 대표님이 이제 사무총장으로 계시면서 활동가를 막 많이 뽑고 그리고 활동가들이 모니터를 하기 시작한 것이 거의 한 10년 후부터나 이것이 이제 됐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 네, 그때는 이제 활동가 보고서가 훨씬 더 잘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2014년인가에 다시 민원연에 돌아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전적으로 활동가들이 더 많은 보고서를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방송모니터위원회와 신문모니터위원회의 위상은 민원연에서 굉장히 높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거의 민원연 회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고요. 충성도가 굉장히 높고 민원연에 대한 애정이나 또는 뭐 이 전문성 활동 이게 3년 4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모니터 전문성이 활동가보다 뭐 낮은 사람이 정말 없었어요. 정말 다들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위원회가 점점 나이가 어려지면서 대학생 위주로만 이제 구성이 되었고 최근은 거의 대학생들이죠. 그렇죠. 취준생이나 대학생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주 어르신들은 오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됐고요. 지금은 한동안 부침이 좀 있었습니다. 한 2, 3년 전만 해도 한 4명, 5명밖에 뭐 없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2년 전부터 제가 민원연 모니터 교실을 열었잖아요. 무료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방송문과는 몇 명인가요? 지금 저희는 14명, 15명 정도. 네. 지금 이제 신문방송 모니터위원회가 전부 다 한 10명 이상의 회원을 이제 모시고 열심히 회의를 하면서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 달에 1개 정도의 보고서를 지금 쓰고 있어요. 저희는 예전에 일주일에 1개씩 썼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 진짜 맨날 공부하고 진짜 재미있게 했어요. 저희는 좋은 드라마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드라마를 모니터하기 위해서 사전에 역사 공부를 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공화국이라는 드라마가 시작된다. 그러면 오공화국 전사를 다 읽어버리는 거야. 그걸 미리 공부해. 시작하기 전에. 그런 다음에 시작하는 날부터 쓰기 시작하는 거야. 역사 왜곡이다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진짜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다? 그럼 이라크 그 전쟁에 대한 역사 공부를 다시 그 전부터 시작해요. 시작하면 막 쓰고 이 재미가 같이 공부하면서 토론하는 재미가 굉장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다시 모니터위원회가 그런 재미를 찾기를 저는 사실 바라거든요. 이제는 꼭 이분들이 우리한테 뭔가를 써줘야 되는 의무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모여서 즐겁고 활발한 어떤 그런 토론과 공부의 장이 벌어져서 민원연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번에 그러니까 한 달에 1개씩 주로 보고서를 내는데 오늘은 이제 빡치미에 대해서 한다라는 것이고요. 혹시 저희 방송을 듣고 여러분들도 민원연 방송모니터위원회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민원연에 전화하셔서 동준 씨를 찾으시면 됩니다. 동준 씨가 잘 안내해 드릴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빡치미에 대해서 사실 제가 또 이걸 얘기하자면 이때 당시에 장혜랑 사장이 이제 있었어요. 지금은 장혜랑 사장이 물러났죠. 네, EBS에. 네. 근데 이때 당시에 굉장히 그 국감에서 비판을 이분들 이 자유한국당의 공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곤혹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빡치미가 도대체 뭔데 전 안 봤거든요. 저도 안 봤어. 도대체 뭔데 이렇게 난린가 해서 제가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자기가 양심의 손을 얹고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 장혜랑 사장이. 난 정말 이 공격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걸 모니터를 좀 해야 되는데 저희가 모니터 활동가들이 이렇게 이제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실 많이 못하잖아요. 보도 위주로 그렇죠. 집중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그걸 놓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송모니터위원회가 좀 늦었지만은 이 문제를 다시 거의 전체를 돌아보는 이런 모니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빡치는 거 지금도 하고 있나요? 지금은 아니에요. 일단 종영이 됐고요. 아,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방송 우리가 얼만큼 모니터했는지 좀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네. 방송 컨셉도 좀 얘기해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8년 4월 24일부터 7월 17일까지 진행된 총 13회 이걸 다 모니터를 했어요. 네. 다 본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방송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진행자가 2명이에요. 뭐 김구라 씨와 황재성 씨 이렇게 네. 2명이 진행이 되는데 기본적인 포맷은 국민이 빡친 그 지점을 찾아가서 왜 빡쳤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뭐 문제가 되는 실제로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뭐 문제를 겪고 있는 아니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국민들이 패널로 나오고요. 그와 관련된 이 문제와 관련된 사회운동가라든지 아니면 정치인이라든지 또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실제로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문제점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을 고쳐야 된다라고 해서 이 결말 부분에 가면은 국민청원 비슷하게 이 법안 같은 걸 이렇게 제출하는 거예요. 이 부분 고쳐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출을 하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포맷이 되게 의도도 좋고 그렇죠. 방향도 좋고 그러니까요. 제목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제목도 재밌는데 네. EBS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써있더라고. 대신 화 내드립니다. 네. 한국인을 빡치게 하는 13대 악행. 그 악행을 근절하기 위해 빡치미가 떴다. 극한 취재, 극한 체험, 사회 실험, 퍼포먼스까지 당신의 깊은 화를 풀어줄 빡치미만의 처방. 세상에 대한 빡침을 위한 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힘으로 빡치미가 이제 화를 좀 내보겠습니다. 이런 되게 이렇게 막 섹시하게 그렇게 근데 올려놨어. 교육방송에서 빡치다는 얘기가 그게 우리가 얼마나 빡치면 그러겠어. 아니, 그렇게 빡치지 마시고 빡치하지 마시고요. 여기 이 주제를 보면 빡칠만 하다니까요. 이 주제가 아주 좋아요. 잘 그렇죠. 뽑았어 진짜. 네. 그렇긴 한데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계속 말하지만 우리는 이제 13회를 지금 이제 우리가 13회로 끝나버렸잖아요. 이 네, 방송이. 맞습니다. 근데 13회 주제가 있어요. 이 주제를 한번 쭉 읽어보시죠. 네, 이게 사실 저희가 모니터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선정한 다음에 각자 어떤 회차를 볼 건지 이런 걸 한번 보고 그 다음 네. 주에 와서 또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걸 한번 보고 나서 이제 각자 맡은 회차가 있잖아요. 네. 회차를 보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 회의를 하는데 공통된 의견이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정치적 편향성을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말이 되나 해서 이제 각자 본 주제들을 기록을 해서 저희가 종합을 해봤는데 주제를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주제가 갑질공화국 대한민국이란 제목으로 직장 내 갑질과 불공정 거래를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2회부터 주제가 정말 다양해집니다. 주차 전쟁. 이거는 불법 주정차 및 주차 공간 이용 문제예요. 그리고 1인 미디어에 대해서 다루기도 했고요. 네. 미세먼지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외모 지상주의, 음주 범죄, 또 주거 문제, 그리고 불법 촬영 문제, 동물 학대 문제까지 나왔어요. 네. 이런 걸 가지고 과연 정치적 편향성을 얘기할 이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거 가지고 정치적 편향성이 되려면요, 외모 지상주의 얘기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못생겼어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거 가지고 정치적 편향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괜찮네. 아니, 저 웃기는 말도 안 되니. 오히려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우리가 사회에서 겪고 있는 사회적 난제잖아요. 네. 심지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국민의 분노를 듣는 거는 오히려 방송법이 얘기하는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걸 아주 잘 따른 지점이라고 저희는 봤는데 방송법 6조 5항이 이겁니다.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 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7항은 이거예요. 방송은 사회교육 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 정보를 확산 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에요. 오히려 이 내용에 충족한 내용이 이게 어떻게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가 있어요. 더 궁금하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정치적으로 자기네들이 불만인 걸 얘기하면 자유한국당 입장. 내가 자유한국당에 빙의 됐을 때 좀 속상한 거. 산업재해와 하청 노동자. 나 이런 거 싫은데. 나는 기업 난 기업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당인데 이런 주제가 있었어요. 산업재해와 하청 노동자. 또 하나는 과로 및 과로사 노동자 휴식권이 있어요. 나 이런 거 싫은데 나 노동자들 딱 질색인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의뢰 반란.
직장 내 갑의 횡포와 갑질 사례 이거 가지고 했거든요. 요 세 개가 이제 주로 자기들 이제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아니 그래놓고 한국 노총 출신 김성태 원내대표 네.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같이 하고 말입니다. 있대.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있는데 청년 임대주택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아유 왜 이런 거 지금 광고하는 거야? 지금 지네들이 뭐 한다고 광고하는 거야? 정권에서 뭐 네. 홍보하는 뭐 이럴 것처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보 양보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모든 국민들의 그 아주 주요한 그 진짜 이익 추구 실현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다루는 게 너무 칭찬받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내용은 모두가.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거 가지고 정부와 여당의 홍보 수단으로 그러니까 EBS가 전락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근거는 뭐냐? 정치인이 편향적으로 출연했다라고 정치인이?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것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요 빡치미가 정부와 여당의 홍보 수단으로 전략했다. 네.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BS 출연진을 보면 특정 정당 의원의 인기 관리 프로그램 편성이 아닌가 싶다. 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도대체 정치인이 얼마나 나왔길래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네. 해서 저희가 패널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네. 전체 방송이 13회인데 13회는 특집이었어요. 그래서 그간 방송들을 뭐 합쳐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스페셜이었고 그래서 이 13회를 제외하고 12회까지의 방송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일단 정치인이 나온 회차가 6회밖에 안 돼요. 절반밖에 안 나온 거예요. 정치인이. 나머지 6회는 정치인 없이 그냥 일반 패널들만 나왔어요. 네. 그리고 정치인이 나온 회차도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어떤 의원들이 나왔나. 먼저 1, 2회 갑질과 불법 주정차 편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5, 6회 산업재해와 과로사 편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같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9회에는 김연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나왔어요. 이 김연아 의원이 나온 거예요. 자유한국당 의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11회에 동물학대 편에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앞서서 자유한국당이 문제 제기를 한 뭐 갑질이나 산업재해, 과로사 뭐 이런 편에 여당 의원이 나왔다. 이 편만 본 거예요. 이 방송을. 심지어 뭐 본인들 의원이 나온 김연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나온 청년 임대주택 편은 안 본 거예요. 근데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김연아 의원은 사실 바른당에 거의 뭐 가있다시피 우리 쪽 편이 아니다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맨 처음에 이게 뭐 공정하냐 아니냐 막 이런 말 자기들의 주장을 보면은 그래 숫자로는 표창원, 박주민이 약간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스타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두 번씩 출연을 했고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출연했는데 왜 우리 자유한국당은 딸랑 한 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 우길 수 있어. 그러나 그러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가 이게 맞지 않는다. 우리 출연자가 좀 적다. 요런 정도만 말을 해야지 여당의 홍보 방송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네, 좀 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빡치미에 출연한 국회의원들이 자기 정당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갑질 그 자체에서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그러니까 입법부의 대표성을 가지고 발언을 하는 역할을 모두 다 맡았다는 것이죠. 지금 모든 의원들이. 네. 그러니까 내용을 자세히 봤다면은 그리고 사실 표창원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이 관련된 내용을 열심히 또 하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특히 뭐 산업재해 과로사 이런 거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분들이 방송 내용을 자세히 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 기계적으로 우리 박효창은 2번, 박주민 2번, 이정미 2번 나왔는데 왜 자유한국당은 김연아 한 번이야? 이거 가지고 지금 12위를 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의원만 나왔느냐, 정치만 나왔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비정치인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이 비정치인들과 정치인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입법부의 입장, 입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내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니까 더불어민주당 막 정책만 아니면 또는 내 법안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이런 식은 아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요 구성에 대해서 다시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이게 진짜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본 거는 사실 이 프로그램이 만약에 여야 의원을 다 초청해서 막 공방을 벌여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의원들이 나와서 실제로 같이 얘기를 한 패널들을 보면은 2회에 표창원 의원이 나왔는데 같이 얘기한 패널로 나온 비정치인은 인천 서부소방서의 소방관이 양정훈 씨, 네. 그리고 서울시 주차단속 요원인 주중배 씨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이분들이 겪는 고충이나 이런 걸 국회가 듣고 고치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표창원 의원이 나와서 뭐 여당이 뭐 이런 정책을 펼치고 막 이런 얘기 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고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저희가 참 고민도 많이 되고 죄송한 게 국회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고 가벌성, 벌을 해야 할 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형사처벌이 대단히 미약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스스로가 갑질을 하지 않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 스스로가 갑질을 하지 않아야 그것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타당하지 않은 비판인 거죠. 마찬가지로 김연아 의원이 나온 구회에서도 똑같은 구성이에요. 보면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나왔고요. 이한솔 청년주거활동가 그리고 박민영 이분은 진짜 실제 시민이에요. 네. 이분이 나와서 김연아 의원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문제를 거론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여당의 정책 홍보 수단이고 이러면 김연아 의원이 지금 나와가지고 여당 정책을 홍보해 준 건 아니잖아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일단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가 없는 게 1인 미디어 편만 봐도 1인 미디어 편에는 누가 나왔냐면 대도서관이라고 이분이 개인 방송도 진행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예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분이 나와서 이제 1인 미디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뭐 앞으로 1인 미디어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런 부분 설명을 하고 이 어린 연령층의 시청자층이 1인 미디어의 뭐 나쁜 부분과 좋은 부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일종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한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이런 취지를 가진 프로그램이 어떻게 정치적 편향성이 있고 여당만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이 방송에서는 초등학생도 나왔더라고요. 학부모와 아이, 그러니까 초등학생 이렇게 두 명이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나오는 패널로 많이 나오는 그런 방송이었어요. 듣고 보니까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거 저희가 추천할 만한 프로그램입니다, 진짜. 네, 맞아요. 추천 방송이에요. 네. 근데 없어졌어. 네, 없어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버텨 EBS가? 못 버티죠. 시즌 2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하나하나 좀 좋았던 것들을 우리가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았던 회차는 1회와 12회입니다. 네. 갑질 문제를 다룬 회차인데 네. 이 회차에서는 가장 두드러졌던 게 피해자의 목소리에서 이 갑질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가를 지적한 거예요. 네. 그래서 1회에 누가 나왔냐면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아시죠? 네. 지금 물론 전 사무장이 되셨지만 네. 박창진 씨가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합니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 특히 지금 의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한다든지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내세우기가 힘든 사회 구조고 반기를 들었을 때는 나중에 재기라든지 그걸로 다시 내가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내가 가까이 갔다가는 그러면서 이 빡치미가 뭘 강조를 하냐면 이런 어떤 개인 인식 변화나 조직적 문화 개선 이것뿐만 아니라 이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해서 현실 법과 제도가 제대로 준수돼야 한다. 기업이 이 부분을 잘 지켜야지 실제로 갑질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회차를 보면은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12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도 빨리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개념을 법제화해가지고 근로기준법을 고치거나 아니면 아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던 이제 이게 범죄가 되고 산재가 되고 사람이 잘못하면 죽기도 한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독일 헌법 1조는 인간의 존엄성은 절대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이탈리아 헌법 1조는 이탈리아는 노동에 기초한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헌법에 예를 들면 노동이나 그다음에 인권, 그다음에 갑질 금지 이런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도 심하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하나의 괴롭힘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점을 짚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두 개 회차가 가장 좋았고요. 네. 그리고 저희 회원들이 주목한 점은 굉장히 앞서 나가는 흔히 말하는 막 뭐 예시를 한다, 막 예지몽을 꾸나 막 이런 느낌으로 막 굉장히 앞서 나가는 주제를 선택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윤창호법 많이 아시죠? 최근에 국회에서 이 음주운전 관련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실제로 법안이 발의돼서 통과되기도 했는데
이 빡치미는 음주운전 이 윤창호법이 시작되기 전에 이 음주 범죄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8회에서 이 음주 범죄를 다루면서 음주운전의 처벌의 강화 이 부분을 실제로 대놓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주치사고로 인한 지금 진행되는 처벌보다 주치사고에 대한 처벌보다 더 강화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민분 인터뷰를 땄는데 이 시민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술자는 가벼워도 처벌은 무겁게 해야 한다. 이거 굉장히 인상 깊은 멘트였어요. 네네. 이런 지적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또 10회에서는 이 불법 촬영물 요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해자들이 어떤 과정을 겪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안이 나오기 전에 양진호 회장과 관련해서 터지면서 이 불법 영상물 유통에 관한 카르텔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전에 빡치미가 이미 이 지점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지적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가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세상의 일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전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짚었어요. 네. 굉장히 앞서 나간 거죠, 빡치미가.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정치적 편향성을 얘기를 한 겁니다. 정치가 나올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이 뭘 주장하려면 모니터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싱크탱크가 없나 봐. 우기는데 돈 드냐. 딱 이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빡치미는 교육방송이 해야 될 일을 잘했다. 그러게요. 예, 왜냐면 교육이라는 게 뭐 진지하게 누가 나와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만 하는 게 교육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충분히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서 쉽고 편안하게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같이 논의해야 될 다양한 문제점들을 얘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방송을 했다는 점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게 문제는요. 이런 식의 흔들기가 KBS와 EBS에 대해서 늘상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안 돌아가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이런 거죠. 자기들이 어찌됐든 이제 늘 우리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바 우리가 휘두를 수 있는 공영방송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꼼짝 마라. 우리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를 비판도 하지 말고 그리고 항상 우리 우대해줘. 우대. 뭐 이런 식의 정말 출연시키고 네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어떤 이거야말로 갑질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전체를 대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계속 정쟁으로 방송사가 정상적인 방송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방송에 개입하고 항의하면서 그리고 뻑하면은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꼴랑한 그 알량한 그 권력을 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거를 계속 시비 거는 거예요. 국감이나 이런 거에서. 개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개입해서 방송의 공공성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은 정말 공영방송답게 자율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물론 잘못한 게 정말 잘못한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횡령을 했다거나 공영방송이 정말 너무나 치명적인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지적해야 돼요.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정상적인 방송 편성 그리고 정상적인 방송 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갑질을 하면서 왜 이거 왜 정부 여당만 이렇게 칭찬하냐 왜 얘네들만 출연시켜줬냐 니네가 홍보 방송이냐 이러면서 헛소리하는 걸 우리가 이걸 일일이 이렇게 사실은 이 당사자들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KBS나 MBC는 지금 KBS는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김재동도 그렇고 지금 불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아직 별로 잘하지도 않는데 솔직히 말해서 KBS가 미리 흔드는 거지. 미리 막 흔들어서 너네들 만약에 조금이라도 뭔가 우리에 대해서 불리한 방송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라는 선제적 공격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한심해. 거기다가 지금 공영방송 수신료 거부 운동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수신료 거부 운동이 되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KBS와 EBS는 완전 타격을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번 이 사태가 이 빡치미가 그냥 빡치미가 종영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절대 이런 정치적인 조금이라도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것은 이제 못하게 왜냐면 자기 검열이 나오는 거는 아예 못하는 거죠. 자기 검열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이미 영향력이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이미 자유한국당은 압박을 해서 성공했습니다. 맞아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그거를 바탕으로 김제동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한 번 성공을 했으니까. 자신감이 생겨나죠. 그런 거죠. 네. EBS가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시즌 2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우리는 시즌 2를 요구하는 운동을 좀 해볼까? 핵박치미. 더 빡침이. 좋은 생각인데요. 네. 네. 아무튼간에 자유한국당 진짜 짜증납니다. 진짜. 아. 그리고 EBS는 좀 이런 거에 좀 위축되고 그러지 말고 지금 사실 EBS 문제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논평도 곧 이어 나올 텐데요. 네. EBS가 얼마나 황당한 일을 했는지 저희가 미디어 스크랩에서 얘기한 바 있죠. 네. 그러니까 EBS가 지금 그 이명박 정권에서 청와대에 들어갔던 사람이 다시 EBS에 복직을 해서 그것도 청와대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게 파견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EBS에서. 그러면서 좋은 회사야. 네, 우리도 청와대 가면 내가 다 파견 보내줄까? 복직할 수 있어. 거기서 잘리면. 저런 이러고. 회사가 있네 세상에. 파견에 갔다가 복직을 했대요. EBS에. 진짜 대박. 복직을 한 다음에 박근혜 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박근혜 홍보 방송을 만드는 그 어떤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역할을. 그 오다를 내리는 그러니까 투주를 따와서 오다를 내리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엉망이네. 예, 이명박 때 그 이명박 밑에 가 있다가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복직이 가능합니까? 무슨 조직이 그따구야. 무슨 복직이야.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계속 얘기하고 지금 입장을 밝혀라라고 하는데 EBS가 지금 사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EBS가 완전히 모르쇠로 지금 나는 모른 척. 모르겠네. 노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사측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밝혀진 바가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사실 EBS에 대해서 좀 짜증스러워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곧 이제 논평을 발표할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됐든 흔들리지 않으려면 자신들이 똑바로 서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의 EBS는 굉장히 많이 흔들려 왔다. 자유한국당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눈치를 엄청나게 보면서 그쪽에 유리한 방송을 하는데 이제 해왔는데 그거 조금 안 한 것 같아서 자유한국당이 이 난리를 친 것이고 세상에, 네 진짜. 그런 것이고 지금 이러면 이럴수록 EBS가 정말 하루만 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EBS 모두 종사자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EBS라는 조직이 계속 가야 되는데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면 다 휘둘리는 것이 과연 EBS를 위해서 좋은가? 사실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건 국민인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EBS 더 이상 안 되겠네 이렇게 판단하지 않도록 제발 정말 정권으로부터의 독립 이거를 갖추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잘못한 것들은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제가 볼 땐 KBS, EBS가 국민들의 그 신임을 좀 더 얻기 위해서는 그 수신료 반대 운동을 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전체를 그 출연 거부를 해야 된다. 아니 왜냐면 정면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네. 알겠다. 그럼 수신료 거부 운동? 그럼 너희 출연 안 시켜? 이런 식으로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예, 알겠습니다.